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나라가 가장 달라진 것 중 하나는 문재인 5년 동안 입 딱 다물고 어디 갔는지 나타나지도 않던 온갖 사회의 암덩어리들이 갑자기 사회 전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갑자기 나라 걱정을 하면서 나타나서 떠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각종 인민단체들, 언론, 간첩단, 깨어있는 연예인 나부랭이들, 신부떼, 그리고 그중 가장 강력하고 가장 끔찍한 것이 노조예요. 봄 됐다고 전국 여기저기서 벌레 기어 나오듯이 기어 나와서 예전에 하던 버릇, 깽판 치는 거, 그걸 그대로 하는 중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노조가 깊이 연루된 사상 초유의 간첩단 사건까지 터진 상황이라서 한층 더 시끄럽습니다. 간첩단 사건은 이미 물증이 산더미같이 나온 상황이라서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쟤네들은 물증이 나왔는데도 무조건 탄압이고 억울하고 일단 다 조작이고 날조라고 악부터 쓰고 보는 부족이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면 오히려 목소리가 더욱 커집니다. 게다가 정부는 지금 국가 보조금이 들어가는 광역노조는 당연히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주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돈을 받았는데 회계 감사를 안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걸 여태 안 받아왔다는 게 오히려 황당무계한 일이고, 그걸 여태 안 한 정부를 벌해도 시원치 않은 일인데, 역시나 노조는 회계 감사를 못 받겠다고 노조 탄압이라면서 어거지를 쓰는 중입니다. 기업은 감시를 해야 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된다더니 괴상하게 지들은 그 투명함의 대상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어쨌거나 겸사겸사 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이 노조 저 노조 가릴 것 없이 광역 노조들이 불법 시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전과 달라진 게 있습니다. 원래 노조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신이 내린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을 때려도 처벌받지 않고 물건을 부숴도 변상을 하지 않고 길을 막으면 다른 모든 차와 시민들이 그저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되고, 법을 어겨도 책임을 지지 않는 우리와는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네. 깽판을 쳐도 손가락 하나 못 대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 법을 지켜야 된다네. 집회 신고를 17시까지 했는데 17시가 되니까 진짜 접고 가라고 하네. 안 간다고 하니까 미신고 불법 집회라고 강제로 끌어내네. 야, 우리 노조야 노조. 노조가 뭔지 몰라? 우리는 시간 같은 거 원래 신경 안 써도 되는 존재라고. 17시라는 거 그거 그냥 대충 적어 넣은 시간인 거고, 우리 노조가 일단 집회를 시작하면 길 막고 차 못 다니게 하고 밤새는 게 기본이라고. 그랬더니 경찰이 아이고 노조님들, 저희 경찰들이 감히 하늘이 내린 노조님들을 몰라 뵙고 미친 짓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현장 책임자를 엄히 문책하겠습니다. 마음껏 집회하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야, 한 놈씩 끌어내라 이러고 한 놈씩 끌어내버리네. 경찰 새끼들이 어디서 감히 노조한테 야 책임자 나오라 그래, 책임자 깨깨깨 이러면서 더 시끄럽게 날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벌어지는 혼란의 요지예요. 며칠 전에는 급기야 노조 시위 현장에 정글도와 쇠파이프가 등장하는 그야말로 황당한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자 노조는 온갖 거짓말로 변명과 왜곡을 했어요. 쇠파이프로 경찰을 때리지는 않았다, 휘둘렀을 뿐이다. 영상에 경찰을 쇠파이프로 여러 차례 때리고 경찰이 방패를 들고 그걸 막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작권 관계상 업로드가 불가능해요. 찾아보시면 노조 간부가 쌍칼 든 제다이 마냥 쇠파이프를 사람한테 휘두르는 모습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쓰러져 저항을 못하는 김 처장을 경찰이 계속 곤봉으로 때렸다.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영상을 보시면 쇠파이프를 휘두르던 자가 파이프를 놓치자마자 즉시 경찰은 곤봉을 내려놓고 몸으로 넘어가서 검거를 시도합니다. 진압봉으로 사무처장 머리를 1분여간 내리쳤다. 역시 거짓말이에요. 경찰이 곤봉을 휘두른 시간은 딱 20초, 그리고 쇠파이프가 떨어지는 순간 즉시 사용을 멈췄습니다. 칭찬을 해줘야 될 정도로 경찰은 굉장히 침착했어요. 웃긴 건 뭐냐, 이 모든 영상 클립이 친노조 측 인물들이 경찰의 과잉 진압이랍시고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에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거짓말을 자기들이 올린 영상이 반박하는 꼴이죠. 경찰이 나쁜 놈이라고 찍어서 올린 영상이 오직 자기 범죄 사실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극좌 성향의 찌라시 언론들은 이 폭력 시위 진압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컨셉을 계속 밀어붙이는 중입니다. 진짜 올라오는 기사가 제목이 전부 똑같아요. 그런데 안타깝지 않게도 아무도 공감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정글도 휘두르고 쇠파이프 휘두르면서 집회의 자유 운운하는데 속아 넘어가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난 지 오래입니다. 지들만 그 역겨운 87년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지들이 치외 법권이 있냥 날뛰고는 있지만 세상은 저놈들의 그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한참 앞으로 나간 거예요. 문재인 시절을 지나면서 노조나 인민단체들에는 꿀 빨고 돈 빠는 황금기처럼 느껴졌을지는 모르나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속에 분노를 쌓아갔어요. 저것들은 뭔데 내 출퇴근길을 막는 거지? 저것들이 뭔데 내가 낸 세금으로 산 경찰차를 부수는 거지? 왜 저것들은 사람을 패고 죽여도 처벌을 안 받지? 택배 소장이 노조 괴롭힘을 못 이겨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반성은 못할 망정 그 빈소에다가 택배 박스를 던져놓고는 이건 시체가 돼서도 네가 배달을 해라. 이따위 정말로 사이코패스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짓을 하는 놈들, 저놈들을 어떻게 내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 그런 시절을 지나면서 사람들은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조의 쓰레기 짓에 노조의 거짓말 선동에 응원을 보내는 사람이 거의 없어진 겁니다. 바보 멍청이가 아니고서야 그런 말에 이제는 사람들이 속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불법은 불법입니다. 저는 길을 막고 남한테 피해 입히면서 하는 시위는 원칙적으로 누가 하든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좌우 누가 하든지 간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걸 법으로 어느 정도는 허용한다고 사전에 신고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만 하면 허용을 하겠다고 정해놨으니까 거기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사회적 합의의 선 안쪽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 놓고는 집회의 자유 운운하는 것은 그저 불법 행위에 대한 추잡한 변명일 뿐이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틀 전에 도로를 막고 17시까지 집회 신고를 해놓고는 17시가 넘어갔는데도 아무도 갈 생각을 안 하다가 경찰이 해산 명령을 하자 해산을 하고 철수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때 분향소를 설치하겠다고 덤비다가 강제로 해산이 된 일이 있었어요. 17시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17시 이후로는 그 도로에 차와 사람이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고 시간이 끝났는데도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걸 경찰이 해산시킨 겁니다. 도로를 써야 되니까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길을 막고 법을 어기면서 남한테 피해를 입히면서 집회의 자유를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마치 남의 돈을 훔치면서 이건 내 재산 형성의 자유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꼴인 겁니다. 제가 예전 제 영상에서 몇 차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예전 그 배의 광화문 폭동 때 저는 광화문에 있었습니다. 구경하러 일부러 간 건 아니고요. 놀다가 집에 가려는데 마침 광화문 폭동 날이었어요. 어차피 길도 다 막히고 대중교통도 안 다니고 엎어진 김에 구경이나 하자 하고 동화면세점 앞에 앉아서 몇 시간을 구경을 하다 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시위대에게 불법 집회니까 해산하라고 해산 명령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자그마치 14차 해산 명령까지 보고 왔습니다. 14차 해산 명령입니다. 해산하십시오. 14차 해산 명령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해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아무도 제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무시하세요. 우리 경찰은 그냥 구석에서 우리끼리 떠들다가 가겠습니다. 그게 14차 해산 명령이라는 단어에 담긴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산 명령을 하고는 해산하지 않으면 그냥 강제 해산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시스템의 신뢰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경찰은 법을 집행하고 법을 집행한 경찰은 그걸 이유로 상을 받기까지는 아닐지언정 징계를 받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없다는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문재인 때처럼 노조원을 검거하면 검거한 경찰이 징계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대체 누가 나서겠습니까? 누가 법을 집행하겠습니까? 이제는 아닌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윤 대통령 취임 1년 관련해서 이방원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방원의 치세를 지나면서 한반도에는 영웅의 시대가 가고 국가 시스템의 시대가 왔다고요. 이제 깽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횡령도 무죄, 누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회계 감사도 없어, 길을 막아도 경찰을 패도 무사해, 간첩질도 오케이야. 그런 집단은 선진 사회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원칙의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노조뿐 아니라 우파, 보수 집회도 시간을 넘기면 칼같이 해산을 시키고, 제가 가서 시위를 하다가도 시간을 넘기거나 불법을 저지르면 경찰이 즉시 제재해 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게 사회 정의고 그게 선진 시민 사회예요. 시민이란 인민에게 법적,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더한 개념이라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시민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집니다. 시민은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기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시민 행동을 할 권리와 자격이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아닌 인민단체일 뿐이고 시민 저항이 아닌 그냥 폭동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그 행위가 자신들의 불법과 부정과 범죄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폭동이라는 정의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